안녕. 현대소설 9강 우리 동네 이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시냅스라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 본 수업 때도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목에 나오는 우리 동네 이씨의 어떠한 생각, 그다음 그 사람이 이 세태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이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잠깐 문제 보기 박스를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보기 박스거든요. 여러분들 몇 번 문제냐면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보기 박스에 이 작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로 봤을 땐 1970년도래요. 이 시기 농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해온 풍습조차도 속물적 판단에 의해 무력화되기 시작했으며, 즉 한마디로 전통이나 이러한 어떤 미풍양속 같은 거, 그렇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이어져 왔던 그러한 풍습, 그러한 인정들이 메말라져 가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근대적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도시의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을 드러내었음이 형상화되고 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래서 1970년대에 기존의 농촌 공동체에 있어왔던 그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왔던 그러한 미풍들이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속물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이제 산업화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이 농촌에도 속물적인 그러한 바람이 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근대적인 문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 그 다음 도시 삶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변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실의 변화에 대해 성찰적 비판보다는 무비판적인 추종이 우세했음도 드러나고 있다. 거기다가도 밑줄.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농촌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온 도시화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당대 정치 현실과 관련된 민중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품의 어떠한 의미, 상징하는 바들을 좀 이해하기에 좀 좋은 그러한 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해제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전체 줄거리도 꼭 읽어보시고요. 자, 본문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윤선철이 내에서 사람이 다녀간 것은 리가 세수를 하고 들어와 담배랑 라이터를 막 챙겨줄 때였다. 자, 지금 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리 동그라미. 그 전체 줄거리에 보면 리낙천이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리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이 리한테 윤이 찾아왔는데, 이 윤이라는 사람은,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노인네의 생일을 찾아 해마다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윤이, 윤 동그라미, 갸륵하여 미룩거리지 않고 나섰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특하게만 쳐줄 일도 아니라는 느낌 또한 그전보다 덜하지 않았다. 부모 생일에 동네 잔치는 남길 만한 풍속의 하나임이 분명하나 쓰임새를 따진다면 자못 낭비라 이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선생님 구조도에도 그려놨지만 이제 이 윤이라는 사람이 매년 부모 생일 때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 부모의 생파에. 그래서 어김없이 올해도 이 리한테 이제 초대를 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리는 그러한 자식으로서의 마음에 되게 갸륵하면서도 이 윤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생일상을 매년 이제 차리고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되게 갸륵하고 고맙고 되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계속 읽어볼게. 겪어보니 대개 술, 단말, 떡, 서말에 두말밥은 지어야 고루 차례가 갔으며 덜어 먹었다는 소리라도 들어보려면 우습게 흥정한데도 쌀 한 가마로는 따로 돈 사야 그 구색을 찾겠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잔치상 잘 차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하다못해 뭐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잔치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 좀 너무 낭비스러운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생각이 그에 미치자 리는 제게 걷던 걸음까지 충그려가며 갈데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아무리 연기 변하듯 허는 세상이기로 하면서 밑줄 그어볼까요? 마치 연기가 변하듯 허는 세상이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옛날에는 뭐를 더 중시했어? 뭐 인정이나 이런 걸 더 중시했고 몇 가지 음식 차리지 않아도 모두가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였다면 오히려 지금은 몇 가지 차려놓으면 오히려 막 뒤에서 손가락질들을 하고 오히려 물질을 중시하는 그러한 세태의 모습에 이제 너무 본질이 퇴색해어 가는 거 아닌가. 옛날에 좋았던 그런 미덕, 미푼양속이 이제 너무 그 취지에 안 맞게 퇴색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어린 그러한 인식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 한번 봐주시면 A 부분 한번 보세요. 전에는 먹던 김치 짠지에 진리국만 끓여놓고도 부를만한 이면 나이 없이 부를 수가 있었다. 투가리에 우거지 지져 간장 곁에 놓고 바라기에 시래기 묻혀 장아찌 앞에 올린 상을 받더라도 허물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차려도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절도 시절 같았던 것이 어느새 옛말하게 바뀌어버린 거였다. 한마디로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때요? 그 A 밑에 줄 볼게요. 사람들은 미역국에 고기점만 드물어도 눈치 보며 수저를 넣었고 동태찌개도 물태로 끓인 게 아니면 쳐다보기를 꺼렸으며 반드시 울긋불긋한 과일 접시가 보여야만 남을 부르려고 차린 줄로 여겼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이 메말라가고 그러한 공동체의 유대의식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선호하고 중시하는 그런 모습, 속물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선생님 구조도에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 세태가 변화된 모습을 리는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게 속물적이란 말도 하나 적어주세요. 물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스운 것은 술을 가리는 꼴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날탕이라 해도 맛이 흐린 막걸리는 맥주 무서운 듯 물어도 안 보다가 영양제 탄 소주라면 횟국으로 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걸리, 옛날 전통 그러한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영양제 탄 소주라면 그러니까 소주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것 전통적인 문물을 무시하고 오히려 도시 문물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도시 거라면 도시술이라면 되게 따봉으로 쳤다는 거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야. 환타 콜라 사이다 바카스 스타일을 영양제로 믿는 탓이었다. 그만큼 이 풍습이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전통을 중시했던 모습이 현재는 어때? 굉장히 이제 전통을 오히려 무시하고 도시 문물을 선호하는 모습. 도시 거라면 무조건 좋다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 당연히 낭비나 이러한 물질을 중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쵸? 자, 리는 그만하면 묻어나거니 했던 여기 인심이 싱겁게 탈난 내력을 그 나름으로 가늠하고 있었다. 싱겁게 탈이 난 내력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마을의 풍습이 변질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는 여기 사람들이 잦은 나들이를 을의 첫째로 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들이를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풍습이 변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나들이라는 거는 진짜 도시 구경을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밑에 줄 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방전에 굵어진 늙은이들이 뒷짐을 지고 물러나자 동네는 자연 30, 40대의 장년층이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개 동네에 주저앉아 농사에 손이 잡혔다는 장년들도 거의가 밑줄 그어봐 여기를 떠나 이 농촌을 떠나 너른 바닥에 붙어보려고 몇 해씩 버둥된 끝에 힘이 붙여 제 발로 기어들어온 이들이었다.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해방전에 굵어진 늙은이들이 뒷짐을 지고 물러나고 동네에는 이제 장년층들이 주로 이끌어 나가게 됐는데 이 장년층들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농사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거의가 여기를 떠나서 너른 바닥에 붙어보려고 몇 해씩 버둥된 끝에 즉 도시에서 이미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거기서 힘이 붙여서 실패를 해서 제발로 다시 이 농촌으로 기어 들어온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에서의 실패가 역으로 이제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도시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동경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이 농촌에서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그 도시에서 꿈꾸지 못해,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년들이 주로 이끌어 나가는 농촌이니까 사실상은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맛을 본 이들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이제 못 고치고 이 농촌에서도 마냥 그때 도시에서의 동경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경을 하고 있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 쌀한 가마값도 안 되는 헐값으로 혹사당하다 밀려나거나 버는 대로 세금 내고 이자 물다 본전 날린 뜨내기 장사치였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거죠. 그 도시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은 도시 사람들의 풍속을 대강은 어림하고 있었으며 부럽다 못해 신용까지 했다. 거기다 밑줄. 한마디로 동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쓴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동경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마을 구성원의 변화와 구성원이 지금 장년층 등으로 이제 변하긴 했는데 그 장년층들은 이미 도시의 맛을 본 그래서 도시의 풍속에 대해서 동경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농촌의 풍경도 세태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구조도에 적어놓은 것처럼 변질의 이유는 잦은 나들이 그쵸? 여기서의 잦은 나들이는 도시를 왔다 갔다 했던 도시에서 실패를 경험해서 갖고 들어온 그러한 문화들 도시 문물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이나 도시의 향락적인 풍속을 유입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에 보면 그 도시의 향락적인 풍속을 가지고 들어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소문난 유흥지만 골라서 3박 4일씩 후질러 오곤 하였다. 그에 곁들여 그들은 여러 가지를 묻어들였다. 좋아졌다고 너스레 떠는 입심, 누가 있으나 없으나 목소리 같은 말투, 관광 온 유부녀 기분 풀어주는 솜씨, 물건을 못 당하는 돈, 돈을 못 당하는 욕심 등등등, 즉 물질주의적이고 속물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도시에서의 어떤 향락적인 그런 풍속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농촌 공동체에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구경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이라고 믿었으며 그런 견문을 유식으로 여겼다. 거기다 밑줄. 한마디로 그러한 도시 문물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경이 깔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도시의 문화가 발전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동경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구조도에 마을 사람들이라고 따로 빼놓긴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의 지금 그 부류가 누굴로 많이 바뀌었어요? 장년층이 이제 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도시의 문명을 그러한 향락적인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주의적인 속물적인 가치관도 같이 유입됐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못된 숙회 동네 댕김에 일만 저지른다고 관광 다녀 쓴 게 인심벌이 가마리 뿐이니 리는 탄식했지만 자 리가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을에 돌아서서 혼자나 알게 중얼거렸을 뿐이다.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비판은 못하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 왜? 종주먹을 대가며 가물콩 장마콩하고 간연할 수는 없었다.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비판할 요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축에 빠져 외톨이로 겉돌게 두려워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끌려다닌 판이었다.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비판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도 두려운 거지. 혹시라도 이 공동체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가 혹시라도 쫓겨나거나 소외당할까봐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쵸? 리는 자기가 축에 빠질 때 당하게 될 일도 능히 알 수 있었다. 아무 개가 아무 데서 세상 일을 쳐들며 쓰네 못 쓰네 하고 이빠른 소리를 했다고. 걸핏하면 간청에 투서질하는 것이 애국이며 충효사상이라고 믿는 동네이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만약에 그러한 발언을 하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뭐 투서질로서 관청에 꼬바르거나 어쩌면 이제 완전 공동체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동네이므로 애매하게 그 언걸에 찌어 눈총받아가며 살 일도 떠름했지만 그런 못된 풍속에 말려들었다가 자칫 잘못하여 이웃 간에 혐의를 지거나 본의 아니게 양심까지 팔아가며 남 좋은 일을 가리틀려 덤비게 될까 겁이 났다. 밑줄 그어볼게요. 한마디로 자기가 소신껏 했을 때 뭔가 시비에 휘말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혹은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도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여러 가지로 이제 겁이 났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무사람들과 어겹대어 갯물 민물 없이 함께 후덩거리기는 싫었다. 밑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완전하게 비판하기에는 자기의 소신껏 그거를 밝히기에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얘네들과 함께 그렇게 즐기고 싶진 않은 거야. 거리는 또 두고 싶은 거죠. 겉탈은 타고난 대로 질그릇일 수밖에 없을 망정 속으로는 정신을 차려가며 살고자 했고 자기의 그런 태도를 남 앞에 내비치고 싶기도 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소신껏 행동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거에 말려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또 내비치고는 싶은 거야.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되게 어중간한 되게 희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배움이나 견문마저 남보다 좁아 색다름을 강조해보려 해도 그럴 건더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 되게 큰 소리는 치고 싶은데 이제 뭔가 소신껏 또 두려운 마음에 또 대놓고 얘기는 못하면서도 남과 좀 구별되게 살고는 싶은 그런 거. 그치? 선생님도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바로 이 씨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틈이 연구를 거듭했으며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짜내기로 이릅니다. 한 가지 방법 네모. 자기의 이씨성을 리씨로 고치는 것이었다. 거기다 밑줄. 그는 먼저 문패부터 한글로 바꿔 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까닭을 물었다.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가 오한리 짜니께 나는 원래대로 부르겄다 이게라. 지금 여러분들 사투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모습인데 충청도 방언이랍니다. 그쵸? 했다니 깽 이러면서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충청도 방언이 맞나요? 원래가 오얀리 짜니께 나는 원래대로 부르겄다 이게나 뭐 이렇대. 근데 뒤에 사용 설명서 보니까 충청 방언이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는 본심을 숨기고 있어. 사실은 이제 나는 너희와 달라 라는 그런 의도로서 이제 이렇게 성을 리씨로 고친 것 뿐인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오얀리니까 리라고 하는 거다 하면서 본심을 숨겨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어린 것들에게까지 본심을 감출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가족들에겐 본심을 말하긴 합니다. 니들이나 네 어매는 나를 넘더라고 똑같이 치는 모양인데 나는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다. 밑줄. 한마디로 나는 다르다. 그 얘기야. 난 구별돼 있다. 이 얘기야. 시방 구신이 옆에 있지만 나는 내 양심, 내 정신으로 내 주때 내 나름으로 살자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리 가도 흥, 전주 가도 흥 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무슨 얘기야. 즉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내 속마음을 숨기고 막 적당껏 타협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 거다. 아무리 농토배기로 살아도 헐말은 허며 살 테니 그런께 니들도 오늘부터는 공생이나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는 꼭 리만순, 리만실 요렇게 써야 된다. 명찰도 그렇게 달고 말이야. 처음엔 영문을 몰라 입술 얇은 아내까지도 어리둥절하며 대꾸가 없었다. 밑줄.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상황이고 이제 이 리낙천은 더 이상 이가 아니라 리로 살겠다 하면서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여기서 이에서 리로 바꾸는 것 자체가 관습과의 구별
나는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 거다 하면서, 이제 우리 문제에 보면은 그 문제 선지에 이제 정답인 선지에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씨가 리로 바꾸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줄거리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이 리낙천이 결국은 자기도 어때? 그렇게 문패 바꾸고 뭐 양심적으로 산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은 했지만 이제 전체 줄거리 밑에 쪽을 보시면 정작 밀주 단속을 나온 세무서 직원에게 자신은 리낙천이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꿀리는 일이 생길 땐 또 자기가 리낙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을 바꿨는데도 성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리낙천은 남들과 달리 올바로 살겠다던 자신도 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문패를 다시 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로 옮긴 것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표시였지만 결국 전체 줄거리에서는 다시 그걸 바꾸려고 마음먹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하고 그것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리낙천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은 3인칭이죠? 그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리 씨의 생각 위주로 이렇게 서술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리낙천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대충 전체적으로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리낙천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조금 특징만 좀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이씨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아까 문제에서 본 것처럼 1970년대 산업화되면서 사실 이 농촌의 어떠한 세태가 변화된 모습 그걸 비판하는 리낙천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많이 이제 중심으로 표현은 했지만 이 리낙천은 뭔가 자기의 소신을 또 행동으로 막 이렇게 옮기는 인물은 아니야. 그나마 이제 그거를 달리 이제 본인이 구별되게 살려고 이제 노력한 그러한 흔적이 이제 그나마 이에서 리로 성을 바꾼다라는 의미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조금 소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장면만 딱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변화되려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소심한 그러한 소시민적인 그런 모습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학교 설명도 잘 들어보시고 이제 문제 나오는 보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강도 보도록 할게요.